신발보다 싼 스마트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통신사와 제조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이야기와 통신비 절약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제 채널에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통신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KBS ETV에 제가 나와가지고 자급제 단말기와 통신사 단말기, 알뜰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는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7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성진아, 신도림, 테크노마트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 영상은 감사하게도 1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봐주셨는데요. 그 영상을 제가 올리고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조금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 모르셔가지고 그 영상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되셨어요. 그게 이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그리고 판매자 보조금의 차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셨던 분이고, 중도 해지 시 돌려줘야 되는 위약금의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통신비를 줄일 수 있고, 보조금은 왜 발생하고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면 우리가 최대한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스마트폰의 구입에 대한 여러분들의 상식을 넓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비 절약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신사 단말기냐 자급제 단말기냐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단말기들은 대부분 통신사 단말기고, 인터넷에서 구입을 할 때도 SK, KT, LG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통신사 단말기예요. 그런데 삼성 디지털 프라자나 하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통신사 단말기뿐만 아니라 자급제 단말기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 옥션 쿠팡 11번가와 같이 온라인에서도 통신사 단말기와 자급제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어느 게 더 저렴하냐 이거잖아요. 보통 흔히들 자급제 단말기가 더 저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틀렸어요. 보조금이나 할인을 더 많이 주는 단말기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동시에 개통이 이루어지는 통신사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요금제를 선택하면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약정 기준으로 기기값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 방식하고,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의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방법이에요. 자급제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원금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고, 통신사에 1년이나 2년 약정을 걸어가지고 통신비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선택약정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고 69,000원짜리 무제한 요금제, 이렇게 비용이 좀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시면 대부분의 경우 기기값을 지원받는 공시지원금 방법보다 25%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방법이 더 저렴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최신 스마트폰은 지원금이 별로 안 나오고요. 높은 요금제일수록 25% 할인받는 게 그 비율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근데 같은 선택약정 25%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통신사 단말기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할인해 주는 게 없는데요. 자급제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카드 할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10%나 15%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신 스마트폰을 높은 요금제로 사용하실 거라면 자급제 단말기가 통신사 단말기보다 더 저렴하다는 건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단통법이라고 법이 제대로 지켜졌을 때 하는 얘기고요. 실제로는 이거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도림, 테크노마트나 성지 같은 데 가면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게 바로 판매자 보조금 혹은 불법 보조금이라고 부르는 보조금이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통신사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공시지원금이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고요. 그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단통법입니다. 법적으로는 이거 외에 돈을 더 주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액세서리나 이런 사은품들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통법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추가지원금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전부인데, 흔히 성지라고 부르는 그런 곳에서는 이거 외에 판매자가 추가로 판매자 보조금을 더 주기 때문에 더 저렴한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통신사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그 금액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은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판매자에게 판매 장려금이라는 목적으로 많이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그 돈의 일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을 많이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수고했어, 더 많이 팔아줘 라고 보너스적으로 주는 금액인데, 매장에서는 이 금액을 일부를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 일부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단통법의 최대 한도보다 더 많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원금이라 그러면 공시지원금 플러스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줄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플러스 판매자 지원금 이 세 개를 합친 게 전체 지원금이 되는 겁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나 성지라고 불리는 이런 곳이 지원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는 공시지원금도 아니고 추가 지원금도 아니고 이거 외에 판매자 보조금이 많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큰 거예요. 판매자 보조금이 단통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걸 찾아서 신고하는 분들에게 포상을 주는 그런 폼파라치라고도 하는데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판매자 보조금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에서는 SK, KT, LG가 5대 3대 2 비율로 계속 유지가 되길 원하고 어떻게든 자기 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통신사 쪽에서 이런 비용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요. 제조사에서도 자기 스마트폰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자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갤럭시 S21 울트라 기준으로 통신사 단말기를 69,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해가지고 공시지원금을 받았을 때 금액하고 선택약정을 했을 때 금액 그리고 자급제 할인을 받아가지고 선택약정을 했을 때 금액을 비교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 판매자 보조금이라고 하는 그 불법 보조금이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많이 줘버리면 통신사 단말기가 자급제 단말기보다 더 저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급제 방식이 통신사 단말기보다 더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거는 갤럭시 S21이라는 이 최신 단말기 기준으로 비교를 했는데 재고가 많이 남아서 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그런 비인기 스마트폰들이나 뭐 조금 시간이 지난 구형 단말기나 그런 제품들은 이런 비공식 보조금인 판매자 보조금이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단말기들은 애초에 공시지원금부터 더 많이 나와요. 기기값이 75만원인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친 금액이 74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말기는 써놓은 것과 같이 자급제로 해서 선택약정을 받는 것보다 공시지원금을 받고 통신사 단말기를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는 LG 스마트폰이 그런 보조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LG전자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은 게 그 원인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인 애플에서 지원하는 판매자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대란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거의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진짜 똑똑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분들은 성지에서 스마트폰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을 한 다음에 3개월이나 보통 6개월 같이 최소 유지 기간만 유지를 하고 위약금을 물어서 해지를 하고 알뜰폰이나 이런 데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어차피 위약금으로 할인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니까 애초에 카드 할인으로 뱉어내지 않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급제 단말기가 더 유리한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 판매자 보조금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원금과 그것의 15%인 추가지원금은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해지를 하게 되면 이거 할인받은 거는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비공식 지원금인 판매자 보조금은요, 최소 기간만 유지하고 해지를 했을 때 지원받았던 금액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도요, 공시지원금이나 추가지원금으로 받았으면 해지할 때 할인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지만 판매자 보조금으로 10만원을 받았으면 최소 기간만 유지하고 해지했을 때 안 돌려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성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대란이 뭔지 아시고, 그리고 이런 보조금이나 위약금에 대한 걸 다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 자급제가 최고야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통신사 단말기 말고 자급제 단말기도 대란이 터지곤 합니다. 얼마 전에 2021년도 4월 10일경이었죠.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이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노트북이나 이어폰을 그냥 무료로 증정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란이 일어났었죠. 자급제 단말기다 보니까 통신사랑 관련 없이 제조사에서 그렇게 많은 지원금을 준 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 그 자급제 대란은 산 다음에 바로 팔아도 이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대란스러운 대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하게 되면요, 얼마나 지원금이 많은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자급제 대란이든 통신사 대란이든 이 대란을 통해서 구입하는 게 베스트고요. 그게 아니라 평시 조건이면 일반 자급제, 일반 통신사 이 순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대란이나 성지 같은 거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자급제로 구입하면 좋다는 게 이래서 그렇고, 그렇게 구입하신 다음에 25% 요금 할인 받으시는 게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급제가 좋다고 하기보다는 구입할 스마트폰이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시지원금이든 선택약정이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기값 할부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 스마트폰의 가격이 120만 원이라고 해요. 이걸 1년 동안 나누게 되면 매달 10만 원씩이고 2년 동안 나누게 되면 매달 5만 원일 것 같죠. 매달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5.9%의 할부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5.9% 이거 진짜 큰 금액입니다. 기기값이 비싼 최신 스마트폰은 이 할부 수수료만 다 합치면 10만 원이 넘기도 해요. 일단 이 정도 이자면요, 그냥 이율이 낮은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거 그대로 갚아버리고 거기에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더 저렴해요. 그래서 만약에 기기값을 이렇게 나눠서 내고 계시다면 가능하면 일시불로 바로 상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수중에 돈이 없으시다면 다른 데 빌려도 5.9%보다는 낮게 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내용을 빼먹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원래 4G LTE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신데 5G를 지원하는 이런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되면 4G LTE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시면 통신사 단말기가 아니라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5G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통신사 단말기로 구입을 하려면요, 강제로 5G 요금제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5G를 지원하는 자급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유심을 빼가지고 자급제 스마트폰에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약정과 요금제가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4G 요금제면 그대로 4G 요금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급제 스마트폰이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싶은데 4G LTE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스마트폰 구입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다시피 알뜰폰 요금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의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기실 텐데,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어중간하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갤럭시 S21 울트라를 자급제로 구입했을 때 기준으로 같은 데이터와 통화 시간을 제공하는 메이저 통신사의 무제한 요금제와 알뜰폰 통신사의 무제한 요금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스마트폰 구입 비용을 포함해가지고 2년 유지 비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100MB 소진 후에 5Mbps로 무제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요금제 기준으로 25% 선택 약정을 받았을 때 2년 동안 기기값을 포함한 총 비용이 247만 6천 원, 알뜰폰의 경우에는 231만 6천 원으로 약 15만 원 정도 알뜰폰이 저렴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의 차이는 T플랜 에센스라는 요금제가 6만 9천 원인데 25% 할인을 받으면 한 5만 1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2년 약정을 걸었을 때 기준인데, 알뜰폰 요금제는 2년 약정 이런 약정 할인이 없는 대신에 그런 약정 할인을 안 해도 4만 5천 원 정도로 한 달에 약 6,500원 정도 더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뜰폰 플러스 자급제가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금액이 한 15만 원 정도 차이였잖아요. 근데 진짜 알뜰폰을 제대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요금제 안 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요금제는 알뜰폰에만 있고 메이저 통신사에는 없는 요금제입니다. 진짜 알뜰폰 중에 인기 있는 요금제는 이런 4만 5천 원대의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라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사이에 있는 무제한 요금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화 문자 무제한에 한 달에 11GB를 제공하고, 이걸 다 쓰면 하루에 2기가까지 속도 제한 없이 제공을 하다가 그마저 다 쓰면은 3Mbps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33,000원짜리 요금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알뜰폰 잘 쓰시는 분들은요, 똑같은 데이터와 통화 시간을 제공하는데 그 요금제를 33,000원이 아니라 22,000원, 2만 원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에요. 바로 알뜰폰 프로모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SK7모바일에서 한 달에 11기가, 다 쓰면 하루 2기가, 그거 다 쓰면 하루에 3Mbps 속도로 무제한인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랑 동일한 데이터와 통화 시간을 제공하는 게 22,000원에 제공된 적이 있습니다. 알뜰폰 통신사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가격을 내렸을 때입니다. 알뜰폰 통신사는 SK, KT, LG처럼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거든요.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프로모션으로 간혹 딴 데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통신사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지난 요금제긴 한데, 리브M이라고 KB국민은행 이동통신 알뜰폰 서비스에서 22,000원에 이렇게 제공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리브M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뭐 시간 지났으니까 이거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도요 11GB를 다 소진한 다음에 3Mbps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도 추가로 2기가 정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2만 원대에 제공하고 있는 업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더 똑똑하신 분들은 여기에 알뜰폰 전용 통신 할인 카드까지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5,000원 정도로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이 이걸 다 적용했을 때 알뜰폰 좋다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알뜰폰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어요. 뭐 TV나 인터넷 결합 할인 안 된다는 것도 있고요. 뭐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태블릿에서 무료로 같이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 쉐어링도 안 된다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결합 할인도 알뜰폰 통신사 중에 지원하는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쉐어링도 알뜰폰 통신사 중에 지원하는 곳들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리브M이나 KT M모바일 알뜰폰에 대해서 알아보신다면 제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어차피 통신망이야. SK, KT, LG가 국내에 다 설치를 해놨고 알뜰폰 통신사들도 그런 메이저 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통화 품질 동일하고요. 데이터 속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가입자 수가 적은 만큼 고객센터의 규모가 좀 적으니까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응대가 좀 아쉬울 수도 있다, 뭐 이런 단점이 있긴 한데 사실 그 부분은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카드 할인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원래 사용하던 통신사 할인 카드는 알뜰폰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알뜰폰 통신사라고 카드 할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카드를 이용해야 될 뿐이에요. 다만 이제 최대한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카드의 종류가 좀 적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는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 인증이 잘 안 된다, 이것도 뭐 옛날 얘기고, 혹시나 안 될 경우에는 전산이 꼬인 거거나 여러분이 어느 통신사인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전산이 꼬이는 거는 전화 한 통하면 되고요. 선택이야 여러분이 어떤 통신사인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리브N 같은 경우에는 U+ 선택하시면 됩니다. 메이저 통신사랑 다르게 약정도 없으니까 이쯤 되면 진짜 알뜰폰 요금제 안 쓰면 바보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알뜰폰 요금제 안 씁니다. 알뜰폰 요금제에 대해서 단점이나 제가 왜 안 쓰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결합 할인 서비스 자체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메이저 통신사랑 비교했을 때 결합 할인의 할인폭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멤버십 포인트를 알뜰 통신사에선 아예 안 주기도 하고 주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적은 편이에요.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쉐어링 기능도요, LTE 기준으로 메이저 통신사가 2대까지 무료라면 알뜰 통신사는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한 대만 제공한 경우가 많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한 혜택이 되게 좋은 예전의 가족 결합 할인이 적용돼 있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따졌을 때 저는 알뜰폰 통신사보다 메이저 통신사가 더 좋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는요, 알뜰폰 통신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넷플릭스 이용권을 무료로 받고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하나 무료로 이용하고요, 가족 간의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저랑 묶은 가족들은 되게 요금제 낮은 거 쓰고요, 데이터 쉐어링을 2대 쓰고요,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한 좋은 가족 결합 할인을 이용하고 있고요, 멤버십 할인도 전 많이 쓰고요, 카드 사용 실적도 많은 편이라서 카드 실적에 따른 할인도 알뜰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메이저 통신사 전용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알뜰폰보다 엄청 저렴한 건 아닌데 메이저 통신사를 유지하고 있는 게 꽤 조건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테스트를 위해 가지고 5G를 사용해야 될 경우도 많고, 제가 5G 요금제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입을 한 케이스인데 그때 가입하게 되면 5G 초기 지원금이라고 24개월 동안 또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전 좋아가지고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짐작되시죠? 저 되게 혜택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혜택을 다 누려가면서 챙기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이 진리다 라고 하는 얘기가 왜 그런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전 되게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통신사 단말기와 자급제 단말기, 이거의 차이와 보조금에 대한 얘기, 위약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알뜰폰 통신사를 포함한 요금제에 대한 얘기와 그런 알뜰폰 통신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다 한번 알아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의 내용을 다 이해하셨다면요, 이제 자기가 내고 있는 통신비를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내가 만약 스마트폰의 기기값을 매달 나눠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해서 5.9% 할부 이자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월 2만원대의 알뜰폰 요금제를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할 건데 그걸 실제로 적용하게 됐을 때 얼마만큼 금액의 차이가 나는지, 언제 옮기면 좋은지, 위약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내가 예전에 받았던 금액이 공시지원금인지 추가지원금인지 판매자 보조금인지 살펴보실 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통신비를 절감시키셨다면 그 금액이 2년 기준으로 하면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통신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테크몽 채널 구독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